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인 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인 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에게 없는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됩니다. 갑인 일주는 기본적으로 주체성과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이 무언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거나 자신의 영역이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며 어떤 지적과 지시 등의 압박보다 칭찬을 받을 때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또한 봄의 기운을 받아서 여름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큰 나무나 숲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로 한 바에 있어서 꿋꿋하게 밀고 가려는 특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의 반발이나 충돌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프라이드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반기지만 그것을 꺾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과 싫은 사람의 구분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적절히 자신의 강한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주변으로 포용하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흐름이 되기에 승진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합격운도 따라오는 한 해가 됩니다. 다만 갑인일주의 본질이 자유롭고 주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의 기운이나 마음의 품을 키워야 하는 흐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가지치기를 하고 가뭄이나 겨울의 척박한 시기를 거칠 때 더욱 강건해지고 추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갑인일주도 경자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버틴다면 본인의 향후 흐름에 있어 좋은 배움과 경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의 무게가 지워지고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로움이 조금 억압된다고 해도 잘 참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인일주 일간인 갑목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평관이 됩니다. 평관은 불규칙적인 압박의 기운이고 강한 카리스마의 원칙과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평관의 기운을 잘 감당하면 강력한 관리자의 힘이 생기게 되는데 평관의 기운에 휘둘리게 되면 상황에 휘둘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인일주는 일주의 본질적 특성이 강합니다. 갑인일주 일지 임목의 지장간에는 비견과 식신, 편재의 기운이 대재해 있어서 충분히 평관의 기운과 대적할 힘이 됩니다. 특히 갑인일주는 철저히 음양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으로만 뭉쳐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양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평관의 압박에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인일주는 음기의 기운인 을목이나 기토, 신금의 기운에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갑인일주는 정면 승부에서는 강하지만 누군가 게릴라 전술로 공격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인일주는 경자년의 경금 평관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적절히 관리자의 기운이나 리더의 기운을 장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간에 갑인일주가 자신의 삶과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다면 평관의 흐름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줄이고 주변을 관리하며 극기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시스템에 순응하는 마음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갑인일주 본연의 강인함과 단단함이 추후의 흐름에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다음 갑인일주 일간인 갑목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어머니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만큼 넉넉하고 포근하며 안정적입니다. 이 정인의 기운은 천간 경금 평관의 극단적 예봉을 적절히 부드럽게 꺾어주면서 갑인일주에게 마음의 여유로움과 포용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갑인일주는 지지인 임목의 지장간에 인성의 기운이 없어서 갑인일주가 무언가 활동적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뒷심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흐름에서 인성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하고자 했던 일에 있어서 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합격운이나 계약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직에서 승진하면서 인사권이나 결재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인일주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기에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인성의 기운은
본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결실을 위한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인일주 일간인 갑목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목욕의 흐름이 됩니다. 목욕은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티를 벗고 조금씩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됩니다. 또한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거치장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되며 감출 것이 없이 당당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 목욕의 흐름은 어린아이처럼 자유분방하게 주변과 어울리고 거칠 것 없는 생각의 흐름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쉽게 잊고 쿨하게 나아갑니다. 이는 좋게 작용하면 좋은 사교성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금방 매력을 어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작용하면 너무 과하게 자유분방하여 구설수가 생길 수 있고 실수에 대해서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실수가 많아질 수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대신 또 그만큼 생각에만 머물고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가 도화살의 기운인데 이 기운이 12운 성론의 목욕의 흐름과 함께 작용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해져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끝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또한 십성론의 관점에서 경자년은 편관과 정인이 작용하는 만큼 적절히 보편적 원칙을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선을 넘지 않게 행동하고 무언가 행동과 말을 함에 있어서 정인의 신중함도 견지해야 합니다. 갑인일주에게 경자년은 본인에게 없는 기운이 들어오는 만큼 사주의 전체적인 소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통성이 좋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이 막힘이 없다는 것은 또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때 필요 이상으로 주변의 상황을 휩쓸어 버려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갑인 일주는 자신만의 꼿꼿한 기상과 주관성이 강한 일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없던 기운의 흐름은 걸리적거리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주 특성과 사주 원국 전체의 균형 관계, 그리고 운세 흐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로움을 찾는 게 관건일 것입니다.